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은 예. 제가 예.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예, 예. 그 지금 기침이랑 가래 예. 증상 외에 예. 다른 동반 증상이 있으신가요? 동반 증상은 저 심장이 나쁘셔서 네, 심장이 나빠서 이렇게 그 심장에다가 그거 하는 거를 뭐 끼고 있거든요. 네, 옛날부터 한 18년 됐어요. 네, 그거가 있고 이제 약간 좀 뚱뚱한 편이에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좀 나와 있고. 네. 그 외에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 기관지에 예를 예. 들면 예. 콧물이나 이런 예. 증상들이 같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코막힘이나 네, 콧물이 살살 잘 나와요, 가끔. 콧물이 잘 나오시는 편이세요? 예, 예. 네, 그 환절기 때에 예. 재채기나 콧물로 고생을 하지는 않으신가요? 고생은 하지는 않는데 콧물 때문에 고생은 하지는 않는데요. 콧물이 제가 눈으로 보기에도 나오고 수건을 거의 들고 있어요. 콧물이 조금 있으신 편이네요. 많이는 나오지는 않는데 이게 그게 습관적으로 코를 이렇게 닦을 정도로 나와요. 네, 네. 기침을 하실 때 마른 네. 기침을 주로 하시는지 가래가 섞인 기침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마른 기침은 아닌데 가래가 섞인 기침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 이비인후과 가셔서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고요.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이게 가래가 끼고 이래서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거기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일단 약을 먹어라 해서 이제 다 뭐 이렇게 모니터로도 보고 할 정도로 했어요. 근데 약을 지어와서 먹는데 그게 하나도 효능이 없어요. 효과. 네. 가래가 뭐 떨어지거나 가래가 잠시라도 뭐 이렇게 가라앉거나 이러질 않고 먹을 동안에는 하루쯤은 가라앉는 것 같더라고요. 가래가. 네. 근데 또 시작하고. 네. 우선은 제가 예. 말씀하신 증상들로 봐서 제가 판단하기에 콧물도 조금 많으시고 지금 예. 가래랑 기침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우선은 기침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예. 아닙니다. 예. 기침이라는 것은 폐나 기관지 속에 있는 그 예. 가래를 배출하기 위해서 있는 예. 작용인데요. 우리 몸의 예. 방어 작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침 작용을 뭐 기침 억제제나 이런 것들로 억제를 시켜버리면 폐나 예. 기관지 속에 가둬지게 됩니다. 아, 그래서 오히려? 네네. 오히려요? 그래서 예. 기침을 안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요. 예. 기침을 하지만 기관지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그 가래가 묽게해서 배출을 도와주시는 것이 도움이 가래가 계속 되시겠는데요.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네네. 기침을 예. 안 하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우선은 콧물 얘기를 하셨는데 예. 콧물이 앞으로 흘러나오는 것도 있지만 뒤로 흘러나오는 것을 이제 예. 목 쪽으로 흐르는 것을 후비루라고 하는데요. 이 콧물이 목 뒤쪽의 벽을 자극을 해서 계속 기침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후비루 기침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선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셔야 되겠지만 후비루 기침 쪽으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기관지나 이쪽에 가래도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그 가래가 좀. 네. 근데 가래가 무슨 색깔이냐면 약간 누런 색깔이에요. 누렇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약간 이렇게 기분 나쁜 색깔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은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을 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겠지만 그 콧물 쪽으로 치료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역류성 뭐 그거는 아닌가요? 역류성 아닐까요? 식도염 때문에 기침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치료를 4년 정도 받아보셨고 근데 4년 정도를 어떻게 했냐면요. 그때 당시 4년 전에 굉장히 이렇게 폐렴이 올 정도로 이렇게 심한 감기를 앓았는데 병원에 갔다 와서 이제 그게 낫고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거기로 인해서 그냥 그런 줄 알고 계속 참고 그냥 했대요. 참고 기침을 하고 참고 그냥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우선은 그거는 예. 이제 정확한 진단은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고요. 제가 몇 가지 생활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래가 누렇고 그리고 끈적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건조한 계절에는 조금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것이 기관지를 보호하고 건조함을 막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댁에 계실 때 가습기를 꼭 틀고 계시고 그리고 미지근한 물을 자주 복용해 주시는 것이 가래를 묽게 하고 배출을 돕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고 가래를 묽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 예를 들면 배즙이나 도라지청과 같은 음식들을 자주 복용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거는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건강한 혀와 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혀는 옅은 분홍색을 띠고 있고요. 그 혀 위에 태상물을 설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설태가 하얀 것을 백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설태는 탈락된 설 상피세포와 그리고 음식물 잔해 그리고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설태의 정상적인 백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혀의 중간과 뿌리 부분에 엷고 평평하게 백태가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과리비균이라고 윤기가 나며 정상적인 색을 가지고 있는 것을 건강한 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오른쪽 혀 상태죠. 이 백태가 심하게 낀 상태가 지금 혀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정말 뭐 사람마다 연령마다 성별마다 혀의 색깔과 모양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조윤철 원장님, 혀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건가요? 네. 그 혀라는 구조물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말을 한다든지 이럴 때 계속 움직여주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안에 이제 뼈나 이런 건 없고 근육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고 그 혀 위쪽으로는 결합층, 그러니까 결합층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상피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층하고 상피층이 없는 혀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혀를 이렇게 올려다 보면 안에 혈관이 보이죠. 그렇지만 혀 바닥은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층 위에 결합층이랑 그다음에 중층 상피층이 있게 되는데요. 이 상피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매일 지나면 피부에 이제 노폐물이라는 게 쌓였다가 이 상피층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상피층 위에서도 계속적으로 여기가 밑에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성장을 하고 분화되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분 혀의 상피층이 그 설의 위에 있는 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또 자세히 보시면 혀를 이렇게 보고 거울을 보시면 이게 밋밋한 평면이 아니고 유들유들하게 오돌오돌 털어나는 유두상에 이런 돌기들이 있습니다. 이 돌기가 이제 종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실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사상유두, 실사자에서 사상유두라고 되고 그다음에 용상유두 이렇게 조금 크게 올라오는 유두가 있고요. 입 옆면이라든지 뒷면으로는 엽상유두랑 유광유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분포되는데 사상유두가 되게 되는데 이 사상유두가 실처럼 돌기가 되어 있고 이 중간중간에 음식물이라든지 아니면 노폐물이 좀 쌓이게 되고 여기에 이제 박테리아가 증식하게 되면 이게 이제 백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용상유두 같은 경우에는 사상유두가 좀 크고요. 우리가 보통 여기가 이제 붉게 되고 그다음에 심장에 열이 차거나 아니면 열이 뜨거나 아니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서 구강 내에 열이 좀 차게 되면 우리가 혓바늘이 돋는다고 하죠. 이 용상유두 같은 경우는 혀 끝에 있기 때문에 열을 받거나 그렇게 되면 혀 끝이 이렇게 빨갛게 오돌오돌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태라는 혀를 보게 됐을 때 한의학적으로 이제 진단 내게 됐을 때 이제 혀가 얼마나 붉은지 그리고 혀가 이제 다몽색, 혀에도 이제 핏기가 없게 되거나 아니면 아주 새빨하게 되는 혀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백태, 그러니까 혀 전면에 덮고 있는 이런 태가 이제 얼마큼 있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혀를 통해서 몸에 윤기가 어디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혀가 얼만큼 건조한지 아니면 윤기가 나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특히
혀 이렇게 내보게 되면 혀 가운데 이렇게 크랙 쭉 가운데 줄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 그런 분을 통해 가지고 어느 장기에 문제 있는지 진단을 내리기도 하는 등 혀 모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근육 중에 얼마큼 그 혈액 순환이 잘 되는지, 그리고 설태가 얼마큼 두껍고 얇은지, 그리고 태가 얼마큼 윤기가 있는지, 그리고 태가 어느 부위에 주로 많이 분포되는지를 통해서 진단과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뼈가 아니라 근육으로 이루어진 이 혀의 상태에 따라서 내 몸에 어디가 이상한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신지은 원장님, 우리 시청자님처럼 주로 이렇게 설태가 심하게 끼는 사람들 어떤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건가요? 백태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탈수와 요독증의 경우에 백태가 나타나며 그리고 항생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에 입이 건조해져서 나타나며 구강 위생이 불량한 경우에도 나타나고 그리고 흡연 그리고 간혹 뚜렷한 원인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뚜렷한 원인이 없는 경우도 있다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질환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네, 질환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정확한 거는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질환 때문에 이러한 백태가 끼는지 또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관련된 증상, 질환이 있을까요? 네,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요. 수유증인 유아의 경우에 그 백태가 끼고 입안의 점막에도 백태처럼 하얀 반점이 나타나는 경우에 그 아구창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통증을 동반해서 아이가 잘 먹지 않고 보채고 그리고 컨디션이 저하가 있을 때에 아구창과 같은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한 원인들과 함께 또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구강 칸디다증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신지은 원장님, 이렇게 백태 말고도 또 다른 형태나 색깔로 혀가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네, 황태와 회흑태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황태는 염증이 있는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상유두가 증식이 증가되었을 때 그리고 박테리아의 착색이나 그리고 염증 그리고 열증의 경우에 황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흑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회흑태는 비교적 드문 경우이지만 급성 화농성 감염이나 그리고 급성 중독혈증, 고열 탈수 그리고 구강에 출혈이 있을 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설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조윤철 원장님, 그렇다면 이러한 설진들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한의학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이제 보통 이제 백태랑 황태가 이제 많이 있게 되는데 단순하게 태 색깔만 가지고 이런 질환이다라고 딱 확진이 내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 경향성을 좀 보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체온을 재는데 체온이 정상이라 그래서 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 상태가 그 환자가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소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똑같은 아까 이 환자처럼 뭐 속에 트름이 잘 나오고 이상관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분이 백태가 있는 경우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장장애가 있는 분들이 백태가 있다는 경우에는 습담이 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붓거나 몸이 차거나 순환이 좀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위장관계 문제 있을 때 습담을 좀 제거하는 쪽으로 치료 방향을 세우게 되고요. 이런 위장장애 있는 분들이 이제 황태가 끼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황태 같은 경우 이제 음식물에 의해서 착색이 되지 않는 이상 황태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위 안에는 상피세포에 어떤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염증기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습담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능 문제에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껴서 화병기가 좀 껴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추적을 해서 습담뿐만 아니고 위장 운동을 좀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 지수를 좀 낮춰주고 염증기를 좀 제거하는 이렇게 치료 방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병에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떤 병을 치료할 수 있느냐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혀만 잘 살펴봐도 미리미리 증상을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쵸. 싶은데요. 조은철 원장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혀가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혀 안에 장기가 어떻게 담겨져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 뭐 한의학이라든지 이런 대체학에서는 우리 몸의 이제 전체가 부분에 이제 들어갔다고 봅니다. 가령 뭐 이침이란 침을 쓴다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두침을 쓰다든지 요즘 저 유명한 요즘에도 이제 잘 쓰고 있는 수지침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인체 구조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을 자극해서 부분과 전체가 이제 연결됐다고 보게 되는데요. 뭐 혀에도 인체가 이제 안에가 포함이 됐다고 보는데 물론 혀에 이제 침을 놓을 수는 없겠지만 혀의 모양이라든지 부위를 보고 진단을 좀 내릴 수가 있는데요. 모양은 혀를 이렇게 내밀고 있을 때 혀 끝이 사람의 머리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설근, 그러니까 안쪽으로 혀 뿌리 쪽이 그 사람의 엉덩이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혀 끝에서부터 폐, 그 다음에 심장 쪽이 앞쪽에 좀 배속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이제 위장 관계라든지 간이라든지 비장이 배속되어 있고 혀 뿌리 쪽에서는 생식기라든지 자궁 이런 쪽이 이제 배속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령 아까도 이제 예를 든 것처럼 혓바늘이 많이 잘 돋다든가 아니면 혀 끝이 좀 잘 갈라진다든가 그러면 폐라든지 심장에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보게 되고요. 이제 혀를 내밀었을 때 이제 크랙 가운데로 이렇게 기다란 줄이 있는데 특히나 위장 관계가 좀 그 크랙이 좀 지저분하다 그러면 만성적으로 위장 기능이 좀 떨어졌다고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실제 그 병이 있는지는 그 정보와 또 다른 정보들을 이용해 가지고 확진을 좀 내릴 수가 있게 되는데 단순히 뭐 혀끝이 발라졌다 그래서 물론 심장이 문제다 이렇게 진단 내리기는 좀 힘들겠지만 진단을 내리는데 추적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혀의 상태를 보고 몸의 아픈 부분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지은 원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백태 때문에 고생을 하시잖아요. 네. 백태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3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구강 위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치 시에는 치아뿐만 아니라 혀의 표면을 닦아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치실이나 구강 청결제 그리고 혀 스크래퍼 등을 사용해서 백태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증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입안을 건조하게 하는 흡연이나 산이 강한 음식 그리고 매운 음식을 절제해 주시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입을 건조하게 해서 백태의 증식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유산균 제제를 복용해 주시는 건데요. 이러한 3가지가 백태의 증식을 막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그 한 달 전에 혹시 네. 그 어지럼증이 나타나기 전에 나타났던 뭐 질환이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아니요, 특별히 없고요. 그래서 예. 그냥 원래도 약벌이고 예. 위가 늘 안 좋고 예. 인터넷 기사를 이제 좀 눌러보니 뭐 이비인후과를 가봐라, 신경과를 예. 가봐라 하는데 예. 그 사이에 어느 분이 한의원에 가서 주사를 받아봐라. 위가 안 좋으면 예. 일시적으로 예. 어지럼증이 심해질 수 있다. 이래서 제가 전화드려봅니다. 그 혹시 지금 폐경 되셨나요? 네. 폐경 된 지는 호르몬제 얼마나 먹은 되시? 지는 호르몬제 약 먹고 있는데요. 아. 1년 넘었어요. 호르몬제 드시고 계시고 그 평소에 이제 그 위장장애 있다고 하시는데 네. 뭐 체기나 이런 걸 많이 느끼시나요? 늘 더부룩하고 위가 아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1시간, 2시간만 계속 배가 아파서 일어나서 좀 다니다가 졸리면 또 자야 되고 이게 일상입니다. 예, 우선은 근데 이제 현운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중초성 현운과 말초성 현운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중초성 현운 같은 경우는 이제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말초성 경우는 특히 이제 이간 쪽에 세방고리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말초성 현운의 특징 같은 경우는 체이성 현운이라 그래서 앉았다, 누웠다, 일어날 때 그리고 이럴 때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우선은 이제 위간 쪽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걸 확인은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그런 게 이상이 없어도 현운이 이렇게 이제 서 있을 때 기립성 현운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한의학 쪽에서는 기어증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소화장애 있고 기운 없고 얼굴 하얗고 조금만 해도 기운 떨어지고 손발 차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한의학적 원인을 찾아서 정확하게 치료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경우는 이제 비위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어지럼증과 두통이 동반이 잘 되기 때문에 비위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제 한의원 가서 진찰 받고 치료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